안녕하세요. 재미있는 미술시간 윤기로입니다. 그동안 잘 지냈습니까? 앞으로 여러분과 미술 공부를 함께 할 미술교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열공 화이팅! 자, 바탕화면에 있는 날개 달린 이 조각상은 느브르 박물관의 3대 보물 중 하나인 니케의 여신상입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조형 요소와 원리, 인물화의 종류 및 특징, 채색화의 종류 및 특징입니다. 다음 작품들을 감상해 볼까요? 노란색 안경 조형물은 선생님이 기획하여 만든 작품입니다. 2019년도 예술교육 박람회에 전시한 작품입니다. 학습 목표 1. 미술의 조형 요소와 원리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인물화와 채색화의 종류 및 특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미술의 조형 요소와 원리. 조형 요소와 원리란 무엇일까요? 요리로 생각한다면 조형의 요소를 요리의 재료, 조형의 원리를 요리의 과정, 즉 레시피로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같은 레시피를 쓰더라도 어떤 재료를 쓰느냐에 따라 요리 맛이 달라지듯 조형을 이루고 있는 요소는 매우 중요하며 같은 재료를 쓰더라도 어떻게 조합하고 배합하느냐에 따라 요리 맛이 달라지듯 조형을 다루는 원리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미술의 조형 요소. 미술의 조형 요소란 조형의 기본적인 요인이 되는 것, 작품의 구체적인 형상을 만드는 미술의 기본 단위입니다. 점, 선, 면, 형, 색, 명암, 질감, 양감, 공간, 동세 등이 있습니다. 점이란 이론상으로 존재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입니다. 선, 점이 모여서 이루어진 선은 사물의 윤곽을 나타나기도 하고 공간을 구분하며 때로는 덩어리를 암시하기도 합니다. 면, 연속적인 선에 의하여 표현되는 것을 면이라 합니다. 형, 형태라고도 하는데 형태에는 사실적인 형태, 기능에 따른 형태, 기하학적인 형태, 기호화된 형태 등이 있습니다. 색은 빨강, 파랑, 노랑 등 빛에 의해 지각되는 요소를 말합니다. 점선면 입체의 이해. 점이 선을 이루고 선이 모여 면을 이루며 면이 입체를 만듭니다. 선이 모여 면을, 면이 모여 입체를, 곡선이 모여 곡면을 만듭니다. 자연형에서 추상형으로 변화하는 몬드리안의 나무 작품입니다. 자연 그대로 의 나무의 모습에서 점차로 구체적인 형태가 없어지고 기하학적인 선과 면으로 이루어진 추상형으로 바뀌는 과정의 작품입니다. 자연형이라 하면 자연에서 볼 수 있는 나무, 꽃, 사람, 동물 등의 구체적인 형태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추상형이라 하면 구체적인 형태가 없이 점, 선, 면으로 이루어진 형태를 말합니다. 색에는 자연 그대로의 사실적인 색과 빛에 의해서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인상의 색, 그리고 작가의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창조의 색이 있습니다. 명암은 빛에 의해 생기는 밝고 어두움을 말합니다. 사과의 밝고 어두운 부분이 잘 표현되어 입체감, 즉 양감과 덩어리감이 잘 나타납니다. 구 그림의 명암 표현입니다. 양감, 부피감, 무게감, 덩어리감을 말합니다. 벽돌과 풍선의 부피감, 무게감을 비교해서 느껴보세요. 좌측의 벽돌은 묵직하게 표현되었습니다. 반면에 우측의 풍선은
굉장히 가볍게 느껴집니다. 질감이란 작품이 화면에서 느껴지는 촉각적인 느낌, 부드럽다, 딱딱하다, 거칠다, 매끄럽다 등 보는 사람에게 실제감을 느끼게 합니다. 사자의 털이 보들보들하게 잘 표현되었습니다. 눈은 반짝반짝 윤기가 나도록 표현이 되었습니다. 공간, 원근, 공간감, 원근감. 물체가 놓이지 않는 여백을 가리킵니다. 즉, 물체와 물체 사이의 공간을 말합니다. 나무의 크기와 색의 농담, 즉 색의 진하고 옅은 정도에 따라서 멀고 가까운 원근감 표현이 잘 되었습니다. 동세, 물체나 화면에서 느껴지는 움직임이나 생동감, 방향감을 말합니다. 미술의 조형 원리, 미술의 조형 원리란 조형 요술이 어떠한 특정 효과를 성취하기 위하여 어떻게 결합되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하나의 연관 법칙이나 구성 계획을 말합니다. 즉, 조형 요소들을 질서화하는 시각 예술의 문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형 원리에는 변화, 통일, 균형, 비례, 리듬, 율동, 강조, 조화 등이 있습니다. 구두의 3요소에는 변화, 통일, 균형이 있습니다. 이들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화면에서 느껴지는 느낌은 어떠한가요? 똑같이 배열되어 단조롭습니다. 두 번째 화면에서 느껴지는 느낌은 어떠한가요? 변화가 너무 많아 복잡하고 산만합니다. 자, 세 번째 화면에서 느껴지는 느낌은 어떠한가요? 변화와 통일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경쾌한 속도감이 느껴집니다. 이 작품이 본래의 원작품입니다. 사천 가는 길에 보면 비행장을 알리는 상징물로서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선생님이 촬영해 온 것입니다. 통일과 변화. 통일은 형이나 색 등이 같을 때 생기는 느낌으로 통일감은 질서와 안정감을 주나 지나치면 단조롭고, 변화는 형과 색이 다를 때 느껴지는 다양함으로 변화는 흥미를 느끼게 하나 지나치면 무질서, 산만해지므로 통일 속에 변화가 있어야 진정한 아름다움이 느껴집니다. 아래의 작품들은 각기 화면에서 형과 색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질서가 잡혀 있어서 통일감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균형. 형태가 달라도 좌우의 무게감이 동일하게 느껴지는 것을 말하며 안정감을 줍니다. 움직임을 표현할 때는 균형을 잘 잡아야 하겠죠. 청계천의 달팽이, 올덴버그의 스프링 작품입니다. 이렇게 기울여지면 균형을 잃어서 불안정하게 느껴집니다. 비례, 부분과 부분, 부분과 전체의 수량적 비율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을 말합니다. 황금 비율은 약 1대 1.618로 표현됩니다. 이는 수학적으로 가장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비율입니다. 황금 비율의 예를 찾아봅시다. 네, 맞습니다. 교과서입니다. 책의 가로 세로 비율이 황금 비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리듬, 율동, 선, 형, 색 등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반복되거나 변화하면서 느껴지는 리듬감과 운동감을 말합니다. 강조, 특정 부위의 시각적 집중을 위해 색이나 형, 크기 등을 다르게 하는 상태로 화면의 단조로움을 깨고 주제를 힘있게 표현합니다. 조화, 부분과 전체를 구성하는 선, 형, 색 등이 잘 어울린 상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형과 색 등이 서로 비슷해 잘 어울린 상태를 말합니다. 나폴레옹의 대관식은 스케일이 웅장하며 전체적으로 조화가 잘 된 작품입니다.
조화는 여러 가지 미적 원리를 통합하는 최종적이고 복합적인 원리입니다. 다비드가 그린 첫 번째 나폴레옹의 대관식 작품입니다. 1822년에 그린 두 번째 다비드의 나폴레옹 대관식 그림은 첫 번째 그림과 무엇이 다를까요? 확대된 두 작품입니다. 왼쪽에서 두 번째 여인의 옷 색상이 다릅니다. 이 작품을 그린 다비드가 짝사랑한 여인인데요. 두 번째 작품에서 예쁘게 표현하고자 분홍색으로 표현하였다는 설이 있습니다. 인물화. 인물화는 인체를 주제로 하여 그린 그림입니다. 인물화의 종류에는 대상에 따른 종류, 첫 번째 자화상,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직접 그린 그림입니다. 추상화, 타인의 모습을 담게 그린 그림입니다. 역사와 역사적인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종교와 종교적인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풍속화, 생활 풍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자화상, 고흐의 자화상을 감상해 보기 바랍니다. 특히 고흐는 자신의 모습을 그린 자화상을 많이 남기기도 했습니다. 베토벤의 초상화, 이순신의 초상화, 서양적인 작품과 동양적인 작품을 비교 감상해 보기 바랍니다. 풍속화란 생활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역사화란 역사적인 장면을 그린 그림이 되겠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홍위장군 곽재우가 왜군을 무찌르는 전투 장면을 그린 작품입니다. 정함진의 승전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군상화란 인물화에서 2명 이상의 무리를 그린 그림을 말합니다. 아래 작품은 다비드의 작품으로 독배를 드는 소크라테스, 즉 소크라테스의 죽음이라는 작품입니다. 표현 부위에 따른 인물화의 종류, 두상화, 목 윗부분을 그린 그림, 흉상화, 가슴 윗부분을 그린 그림, 반신상화, 허리 윗부분을 그린 그림, 전신상화, 인체 전체를 표현한 그림, 두상화입니다. 작품 감상을 해보기 바랍니다. 흉상화입니다. 흉상화는 가슴 윗부분을 그린 그림이라고 하였죠. 반신상화, 허리 윗부분을 그린 그림입니다. 전신상화, 몸 전체를 그린 작품이지요. 자세에 따른 인물화의 종류를 알아봅시다. 입상화, 서 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 좌상화, 앉아 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 와상화, 누워 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입상화, 서 있는 모습이죠. 좌상화,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동양화 작품이고요. 서양화 작품입니다. 와상화, 누워 있는 모습입니다. 인물화의 표현 요소, 비례, 몸 전체와 신체 부분의 비례, 동세, 움직임으로 생동감을 준다. 균형, 안정감을 준다. 표정, 인물의 분위기나 성격 표현을 한다. 비례가 잘 맞아야 보기에 자연스럽습니다. 다음은 얼굴의 비례 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얼굴이 너무 작죠. 다시 말하면 몸 길이가 지나치게 크다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동세 표현에는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화면에서 느껴지는 느낌은 불안정하죠.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모습입니다. 표정, 인물의 분위기나 성격까지 표현이 되는데요. 채색화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수채화, 투명 수채화와 불투명 수채화가 있습니다. 아크릴화, 유화, 기타, 크레파스와 파스텔화, 색연필화 등이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봅시다. 투명 수채화의 특징은 맑고 경쾌하며 투명하다. 색을 겹쳐 칠하는 중색의 효과가 있다. 명도는 물로 조절한다. 불투명 수채화의 특징. 덧칠 효과가 있다. 덧칠하기 때문에 밑색이 안 보입니다. 명도는 흰색으로 조절합니다. 중후한 느낌이 잘 나타날 수 있으며 유화와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크릴화의 특징은 물을 섞어 사용합니다. 색상이 명료하고 광택이 납니다. 건조 시간이 빠르며 마른 후에는 반영구적으로 보관이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색상이 명료하고 광택이 나죠. 유화의 특징. 유화는 안료에 기름을 섞어 사용합니다. 명도는 흰색으로 조절합니다. 덧칠 효과가 있으며 중후한 느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건조 시간이 오래 걸리며 마른 후에는 반영구적으로 보관이 가능합니다. 무슨 작품입니까? 밀레의 이삭 줍는 여인들입니다. 이상으로 미술의 기본에 대하여 영상학습으로 간략하게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미술의 기초 용어들은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수업을 통해 자주 활용될 것입니다. 질문 내용은 교과 질문방이나 개학 후에 직접 피드백해 드립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형성평가는 학습지를 참고하여 스스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업 안내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 소개하기 활동지를 작성하고 자신의 이름을 디자인하는 시간입니다. 준비물에는 나 소개하기 활동지 첨부 파일을 A4 용지로 출력하기, 활동지 양식을 보고 빈 A4 용지에 직접 그려도 됩니다. 연필, 지우개, 색연필 또는 사인펜이나 수채화 도구, 자등이 필요합니다. 미술 실기에 앞서 다소 어려움이 있는 미술 이론 시간이었습니다. 끝까지 잘 참고 들어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